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와이어리스 랜 스탠다드 그 중에서 로밍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보면 로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쉽고 자주 그리고 친숙하게 좀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하나의 AP에서 다른 AP로 옮겨가는 그것 이상의 많은 내용을 담은 것이 로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에 웹서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나 비디오나 아니면 혹은 VDI나 이렇게 리얼타임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사실 로밍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레이턴시가 많이 발생하거나 픽로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로밍하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사실 그런 리얼타임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한 불편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죠? 전화가 끊겨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네트워크 커넥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나 로밍을 사용할 때 그 로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좀 더 민감한 리얼타임성 서비스를 사용할 때 더 로밍이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밍 패턴, 즉 특히 디바이스에서 발생되는 로밍의 패턴을 좀 이해해보는 그런 세션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 자막 올라갈 때 혹시 어떤 단어 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단말이라고 하는 단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르게 듣게 된다라고 또 아마 거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죠? 사람이 목소리 크기가 다르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른 뭐 수준으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잘 듣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좀 어두울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곤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말도 그렇게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단말도 이렇게 모두 다르게 듣고 다른 크기로 이야기하는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던 단어가 뭐였죠? 로밍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자막에 있었습니다. 특히 단말들이 사람처럼 모두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단말이 로밍하는 특성조차도 다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만큼 복잡한 로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적어도 로밍의 단계, 로밍의 과정,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올라간 자막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802.11 무슨 스탠다드 이런 표준들이 쭉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로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이 영상에서 다루게 될 우리는 어떤 것을 로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교육 영상을 다룰지, 그걸 좀 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로밍 메커니즘 차원에서 과연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로밍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로밍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짧게 빨리 로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떠한 표준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단말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단말들은 각기 다 다른 특징을 보이지만 우리가 주로 메이저하게 사용하게 되는 뭐 윈도우즈나 맥OS나 iOS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메이저 단말들 특성들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보면 어느 정도 이러한 공통 부분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로밍 피처나 로밍 스탠다드 개선된 이 3번에서 다룰 이런 항목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가의 공통적인 면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쭉 살펴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베스트 프랙티스,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 공통적인 면에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밍이란. 여러분들 로밍이 무엇이죠? 하나의 AP에서 다른 AP로 넘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로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은 지금 SSID가 다른 경우, 오른쪽은 SSID가 같은 경우인데요. 심지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키고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러 개 SSID가 중간에 다 보여요.
HP, 아루바, SSID부터 KT, 올레 KT, SKT, LG 다 보입니다. 저는 어떠한 SSID에 붙어도 인터넷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저는 HP, 아루바, SSID에 붙었다가 옆으로 이동할 때 다른 KT, SSID에 붙어도 저는 다른 AP에 넘어간 거예요. 이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광범위적인 측면에서 로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본 세션에서 로밍이라고 간주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오른쪽에서와 같이 그죠? SSID가 같은 부분을 전제로 하고요. SSID가 같은 AP에서 다른 AP로 넘어갈 때 연결이 끊기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 컨디션을 우리는 지금 로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번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AP는 어떻게 보면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고 부르고 이 AP가 가진 고유한 ID 값을 베이직 서비스 셋 ID라고 불러서 우리는 이제 BSSID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하면 SSID가 같은 BSSID 하나의 BSSID에서 다른 BSSI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끊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로밍이라고 하자. 저희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세션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밍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사실 A와 B 혹은 C와 D의 상황에서 단말이 이동을 해야 돼요. B와 C의 과정에서는 커버리지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로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SSID가 같고 연결이 끊기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동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BSSID 그 AP 간에 커버리지 중첩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AP에 처음 붙을 때 우리가 보면은 단말이 AP에 붙는 과정은 언제서든 발생해요. 그죠? 로밍을 할 때도 이 과정은 반드시 또 반복이 되죠. 다른 AP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뒤에 전체 이어지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린 여기선 단말이 어떤 식으로 AP에 붙는지 기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HP, 아루바 SSID, KT SSID, LG SKT 이런 핫스팟 포함해서 단말에서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SSID 목록들이 쭉 보입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들이 나는 누구야 나는 HP 아루바 SSID를 뿌려 라고 이렇게 비컨 메시지를 프레임을 보내기 때문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단말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은 나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HP 아루바 SSID에 붙어서 인터넷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프로브 리퀘스트 네가 HP 아루바 SSID를 뿌리고 있는 그 아이 맞니?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HP 아루바 SSID를 뿌리고 있는 아이들은 나한테 답을 좀 줄래? 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브 리퀘스트 프레임을 AP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AP들은 내가 HP 아루바 SSID를 뿌리고 있는 AP가 맞아. 아니 혹은 나도 이거 다 뿌려 라고 응답을 오는 것이 이제 프로브 리스판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어센티케이션, 어서시에이션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어센티케이션 과정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인프라의 타입이 어떻게 되죠? WPA2 프리쉐어드 키 기반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속하는 인프라. 또 한 가지는 802.1x 기반으로 ID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속하는 인프라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기에 어센티케이션은 사실 오픈 시스템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보안상 어떠한 특별한 액션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사실 어센티케이션 프레임 안에 이것은 오픈 시스템 어센티케이션이야 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플래그와 그리고 successfully라고 하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한다기보단 똑같은 어센티케이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이런 과정이 같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sociation 사실 이 부분이 나는 이제 너한테 좀 붙어야겠어. 그래? 나한테 그럼 너 붙어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붙게 되는. 따라서 우리가 오픈 SSID에 그냥 붙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AP에 신속하게 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프리쉐어드 키 기반으로 넣을 때는 뭐가 좀 달라질 것이냐. 키 교환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프리쉐어드 키를 입력해서 무선랜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픈 SSID하고는 다르게 사용자가 이제 통신하는 모든 데이터 내용을 암호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암호화시키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암호화 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단말과 AP 간에 서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키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만 추가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이런 어센티케이션, 어서시에이션 이런 부분들은 키교환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처음에 내가 어디 SSID에 붙어서 인터넷을 쓸까 해서 주변을 다 이렇게 비컨 메시지를 다 받아보고 난 그 중에서 HP SSI, HP 아루바 SSID에 붙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AP를 찾고자 하는 이런 과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밑에서 보시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신속하게 쑥 지나가는 내용이라고 일단 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이런 설명으로 좀 보셨지만 실제 프레임 패킷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패킷 자체를 직접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프루브 과정, 그죠? 어떤 어센티케이션, 어소시에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오픈 시스템, 오픈 SSID에서 발생되는 거죠. 굉장히 몇 가지의 프레임, 무선 프레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연결이 끝나버려요. 굉장히 신속한 부분입니다. PSK로 프리시어드 키 기반으로 우리가 암호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웨이 핸드쉐이킹 하는 과정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프리시어드 키 기반으로 쓰는 인프라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죠? 802.1x 인증을 써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이 앞에는 뭐 프로브, 그죠? 어센티케이션 다 있어요. 제가 잠깐 이 부분은 생략만 시켜놓은 겁니다. 어소시에이션 과정까지 거쳐서 나 너한테 붙을래. 그래 이제 너 나한테 붙자. 이 어소시에이션 과정까지 다 지난 다음에 프리쉐어드 키그 PSK 방식으로 할 때 우리가 키 교환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 1x 인증을 수행할 때 달라지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EAP 어센티케이션, 그죠? Extended Authentication 프로토콜로 관련된 802.1x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죠? 암호화 시킬 때 사용할 키를 교환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802.1x 인증을 받을 때도 당연히 데이터 암호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키 교환을 합니다. 이때는 4way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과정을 통해서 PTK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GTK라고 하는 키를 만들어서 교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것까지 자세히 보진 않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무선에서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기 위해서 유니캐스트를 암호화시킬 때와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를 암호화시킬 때의 키가 다릅니다. 유니캐스트를 암호화시킬 때는 페어와이즈 트랜젠트 키라고 해서 PTK 키를 사용하고요. 브로드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를 암호화할 때는 그룹 트랜젠트 키라고 하는 GTK를 통해서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4way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PTK, GTK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오픈 시스템이나 프리시어드 키와 다르게 1x 인증을 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죠? 프리시어드 키랑 달라지게 추가되는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시간이 좀 더 프리시어드 키 기반보다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패킷 기반으로 좀 차이를 볼까요? 일단 좀 전에 봤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것과 한 비교를 해봐야 알겠죠, 차이를.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우리 오픈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프리시어드 키 기반으로 키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만큼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오픈 시스템에 해당되는 요만큼은 우리가 1x를 썼을 때 요만큼에 불과해요. 이만큼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엄청난 많은 프레임들이 이 EAP 802.1x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인증이 끝나는 석세스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키 교환, 똑같이 이때도 키 교환을 해서 암호화 키를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암호화 키 교환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네. 4웨이 핸드쉐이킹 과정만 양쪽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즉 차이가 나는 802.1x 부분이 특히 굉장히 많은 프레임을 주고받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보더라도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0ms 정도가 이 전체 과정에서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로밍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평상시에 로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보면
다른 AP로 넘어갈 때 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끊겨. 레이턴시도 길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핑이 좀 더 오래 여러 단계에 걸쳐서 끊기다가 다른 AP로 넘어갈 수도 있어. 심지어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성 어플리케이션이 커넥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죠? 우린 실제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아, 이게 로밍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구나.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지? 무슨 문제일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부분 때문에 로밍이 왜 중요할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실제 민감한 서비스,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전화 같은 것을 하게 될 때는 계속 상대방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간에 끊기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사용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150ms 이하로 그 로밍 될 때 그 프레임 로스 되는 시간을 150ms 이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용자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즉 시리스한 로밍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리얼타임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다른 AP로 로밍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게끔 150ms 이내로 로밍 시간을 줄이게 하는 시리스한 로밍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사용자는 무조건 전화가 끊기는 것을 느끼게 되고 비디오 스트리밍이 화면이 잠깐 멈추거나 아니면 버추얼 데스크탑 화면이 잠깐 멈추거나 이런 과정을 다 접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앞서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런 스카이프 같은 것 약 200ms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스카이프 네트워크 커넥션 자체가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펴본 이 150ms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보면서 아,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프레임에서도요, 1X 인증을 수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600ms가 소요됐어요. 그것은 모든 AP로 계속 로밍에 갈 때마다 매번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리얼타임성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쓸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X 인증을 회사 안에서 쓰지 않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보안을 위해서 1X는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인프라 환경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안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이냐? 로밍을 해갈 때 걸리는 이렇게 긴 시간을 150ms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겠다라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로밍이라고 할 것이냐, 그리고 사용자가 무선에 접속할 때, 단말이 무선에 접속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으며, 그리고 1X라고 하는 것을 거칠 때 얼마만큼 더 많은 프레임을 주고받고 얼마만큼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느냐, 그리고 리얼타임성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적어도 사용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면 150ms 이하로 로밍 시간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로밍하게 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의 AP에서 다른 AP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과정으로 로밍이 되는지를 우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밍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로밍 트리거. 단말이 AP에 잘 붙어 있다가 언제쯤 되면 나는 이제 로밍을 좀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그 트리거 포인트가 언제가 될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과정 이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말 로밍 다른 AP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단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로밍 딜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회사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타입은 WPA2 프리시어드 기반, 패스워드 기반, 그죠? 그리고 802.1x ID 패스워드 기반 인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인프라 타입 하는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로밍 딜레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과연 디바이스는 언제 로밍을 한번 해볼까라고 판단하게 될까? 과연 그 로밍 트리거 포인트가 언제 될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밍의 결정은 철저하게 단말 주관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단말이 정말 나는 애지간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로밍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정말 그 아이를 다른 쪽의 AP로 넘기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로밍의 주관은 철저하게 단말이 결정한다. 그럼 단말이 로밍을 생각하게 되는 그 트리거 포인트는 언제냐? 시그널 세기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AP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혹은 주변의 노이즈가 커져서 단말이 듣게 되는 AP의 시그널 세기가 감쇄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점점 AP와 거리가 멀어져서 AP의 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말 입장에서도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잘 안 들리네. 이렇게 시그널 세기가 감소하면 내가 이 정도로 신호 세기가 낮아지게 되면 정말 기존의 AP한테 계속 붙어 있긴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재전송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신호 세기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 보내는 어떤 무선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 측 입장에선 항상 반대쪽에서 에크가 날라와야 내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단말 입장에서나 AP 입장에서나 서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반대편에서 에크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편이 내 이야기를 듣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다시 전송하는 리트라이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럼 이것은 계속 발생이 점점 심해지죠. 시그널 세기가 낮아지고 즉 AP 거리와 점점 멀어지는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 리트라이도 많아집니다. 리트라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으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데이터 레이트의 감소, 즉 말하는 속도를 낮춰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접속 속도와 MCS 그 인덱스 감소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모듈레이션 앤 코딩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 이 얘기는 사실 뭐냐면 리트라이를 여러 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에서 에크가 없어요. 나 잘 들었어라고 하는 에크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전송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리트라이가 반복됐는데도 계속 에크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송신 측, 즉 단말이 되든 AP가 되든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붙었었던 300Mbps 아니면 450Mbps 뭐 1.3GBps 이 정도 속도로 붙어가지고 서로 막 빨리 이야기하던 것을 지금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시그널 세기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목소리 속도가 아니구나. 그죠? 가까운 데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빠른 랩 그 노래도 잘 이해가 됐었는데 굉장히 서로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볼륨이 작아지게 되면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리트라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에크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고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데이터 레이 속도를 뭐 24메가, 18메가, 12메가, 6메가, 1메가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는 단말과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레이시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낮은 속도로 이야기해야 될까? 정말 어렵게 됐다. 나 이제 다른 AP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로밍 트리거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무선상에서 이렇게 어떤 송신 데이터가 반대편에 도달하지 않고 다시 리트라이가 하는 것처럼 AP가 나는 HPS 아루바 SSID야 라고 하는 이런 비컨 메시지를 계속 뿌리는데 단말 입장에서는 AP와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시그널이 낮아지게 되면 이런 비컨 메시지까지도 이제 비컨 미스를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단말로 하여금 나 이제 내가 붙었었던 AP와 조금 있으면 더 이상 연결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난 로밍을 이제 좀 해봐야겠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그 트리거 포인트의 요인들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용어를 조금씩 이해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MCS 인덱스 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모듈레이션 앤 코딩 인덱스 관련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SNR이라고 하는 부분은 Signal Strength to Noise Ratio라고 하는 부분, 즉 신호세기, 내가 들리는 신호세기에서 주변 노이즈를 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 들리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사장 옆에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공사장 노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유효한 신호 세기는 훨씬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MCS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유효한 신호 세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노이즈를 빼고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말 입장에서 들리는 신호세기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유효한 신호세기 이것을 좀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60 dBm 신호세기를 듣고 있는데 주변 노이즈가 마이너스 90이라고 치면요. 마이너스 60 빼기 마이너스 90이면 뭐죠? SNR은 30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SNR 신호세기가 마이너스 60 정도면은 괜찮은 신호세기죠. 마이너스 우리가 30이라고 하는 SNR 적지 않은 좋은 신호세기입니다. 이 신호세기 SNR에 해당됐을 때 제가 만약에요
802.11ac 쓰는 단말을 가지고 채널 본딩 4개를 한 80MHz로 통신을 했다라고 치면 MCS 6의 레벨로 저는 뭔가 AP와 단말 간에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6의 레벨은 도대체 어떤 레벨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보시면 이건 지금 잠깐 확대해서 본 거고요. 저는 지금 MCS 6의 레벨로 붙었다라고 했죠. SNR이 30과 여기 80MHz 본딩일 때 이것을 보시면 80MHz로 본딩했죠. 그 다음에 저는 숏가드 인터벌이라고 해서 하는 요 레이스로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MCS 인덱스가 6이었어요. 6이었고요. 제가 쓴 단말은 안테나를 2개 가지고 있는 이제 맥북을 가정으로 했습니다. 그럼 스파셜 스트림이 이제 2가 되죠. 안테나 2개. 그러면 제가 MCS 6인데 안테나 2개를 가진 스페셜 스트림으로 통신하고 있을 상황에 80MHz 본딩을 썼다라고 하면 이때 예상되는 그 데이터 레이트 접속 속도는 585Mbps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스파셜 스트림을 2개 가지고 있고 80메가 본딩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최대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접속 속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투 스페셜 스트림에서는 867Mbps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인 것처럼 866.7 그 반올림 한. 그래서 이 정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SNR 30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라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속도는 585Mbps구나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수치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느 정도 설계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그널 세기가 보일 때 예상되는 접속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어떤 단말이 867을 지원하는 단말이고 어떤 AP가 867을 지원하는 AP를 하더라도 해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867Mbps로 붙는 게 아니에요. 예,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서 SNR이 얼마만큼 떨어졌고 그때 단말이 어떠한 MCS 레벨을 가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어떠한 수치에 해당되는 그 예상 데이터 레이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이 기기의 최대 스펙인 433이든 867이든 이런 속도로 붙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패시브 스캔과 액티브 스캔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패시브 스캔, 오른쪽이 액티브 스캔인데요. 각각의 서로 다른 채널로 서비스하고 있는 AP들 3개씩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패시브 스캔이죠. 패시브 스캔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스캔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어두는 것. 이게 우리 스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커닝을 AP로부터 내려오는 이 왼쪽 패시브 스캔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단말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각각의 채널을 가서 내가 이 채널에 가서 어떤 비컨이 있는지를 듣겠다. 그 다음에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 듣겠다. 그 다음에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 듣겠다. 이 비컨은 그거죠. AP가 나는 HP 아루바 SSID야. 나는 올레 KT SSID야, SKT, LG 플러스 SSID야. 이런 것을 뿌려주는 걸 듣기만 하는 게 패시브 스캔이에요. 이것과 반대로 오른쪽 액티브 스캔은 무엇이냐? 나는 HP 아루바 SSID에 붙고 싶은데 HP 아루바 SSID를 뿌리고 있는 애가 너 맞니? 아니면 HP 아루바 SSID 뿌리고 있는 애는 나한테 답 좀 줄래? 라고 물어보는 프로브 리퀘스트 과정을 먼저 던지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바로 AP들은 응답을 줍니다. 내가 HP 아루바 SSID 뿌리고 있는 AP 맞아? 라고 뿌려주게 되죠.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왼쪽은 여러분들 AP가 비컨 메시지를 뿌리는 거는 100ms 단위로 뿌리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단말이 특정 채널에 가서 AP가 있는지 어떤 AP가 SSID를 뿌리고 있는지를 듣기 위해선 100ms 이상을 최소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패시브 스캔으로 할 때는 단말은 각각 채널에 100ms씩 머물면서 듣고 이게 있구나 적고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 100ms 듣고 적고 해서 모든 채널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를 100ms마다 모든 채널에 머물러서 다 돌아다니면서 스캔해야 되는 게 패시브 스캔. 반대로 액티브 스캔은요. 프로브 리퀘스트를 보낸 다음에 리스판스를 받을 때까지는 10ms에서 20ms면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단말들은 한 채널에서 액티브 스캔을 할 때 20에서 40ms만 머물렀다가 바로 넘어가요. 그럼 어떤 단말은 만약에 20ms 동안만 액티브 스캔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액티브 스캔을 할 때가 거의 5분의 1
수준의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죠? 모든 채널을 스캔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5분의 1 수준으로 스캔 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달라진다라고 보면 이런 빠른 스캐닝 외에도 채널 오버헤드, 즉 채널 유틸라이제이션의 상승 이런 부분은 좀 발생하죠. 당연하죠. 이것은 듣기만 하는 거지만 사실 이쪽에서는 물어보는 리퀘스트 프레임,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리스판스 프레임이 에어상에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채널 유틸라이제이션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액티브 스캔에 대해서 이 액티브 스캔이 가져오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단말들은 이러한 패시브 스캔과 액티브 스캔을 적절히 효율해서 적절히 조합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단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패시브 스캔과 액티브 스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방식을 살펴봤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DFS 채널이에요. 다이나믹 프리커션 셀렉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5기가의 중간 채널에서 레이더와 인공위성 신호가 사용하게 되는 같이 와이파이랑 사용하게 되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는 사실 레이더 신호가 더 우선순위를 가져요. 뭐보다? 와이파이보다. 그래서 와이파이는 이 안에서 대놓고 막 무선 프레임을 서로 물어보고 응답받고 할 수가 없어요. 단말 입장에서 액티브 스캔을 쭉쭉 하게 되죠. 액티브 스캔을 해서 쭉쭉 하다가 DFS 채널을 만약에 만났다고 딱 치면 이때는 먼저 리퀘스트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선 현재 레이더 신호가 있을 수 있어서 와이파이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DFS 채널에서는요. 레이더 신호가 발생되면 와이파이는 무조건 채널을 즉각 변경해서 그 채널을 떠나야 됩니다. 따라서 단말이 어떤 채널을 스캔하는 과정에서라면 이 채널이 현재 레이더가 쓰고 있을지 와이파이가 쓰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쓰고 있다라면 어떠한 비컨 메시지가 날라올 텐데 따라서 이 단말은 비컨 메시지가 날라올 때까지 듣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죠? 즉 패시브 스캔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00ms 동안 머무르는 시간 동안 비컨이 날라온 것을 확인해야만 그때 프로브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DFS 채널은 안에서의 스캐닝 패턴은 어디에 속한다? 패시브 스캔에 속한다 라는 것. 그러면 로밍 트리거 이후에 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서 보시면 신호세기 이쪽 Y축이 신호세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선으로 제가 그어놓은 것이 신호세기의 감소를 좀 뜻해 본 겁니다. 사실 실제 리얼 환경에서 신호 감소는 이런 패턴으로 생겨요. 급격히 감소했다가 서서히 감소되는. 근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단말은 이쪽 AP에서 쭉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고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신호세기 감소하고 리트라이도 생기고 말하는 속도도 내려가고 비컨 로스, 비컨 미스도 발생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처음에 AP에 붙었을 때 보니까요. 단말은 마이너스 65에서 이제 65dB 이상에서 접속해 있어요. 신호세기가 여기까지 돼 있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동해 가요.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65dB부터 마이너스 70dB 사이에 해당되는 뭔가에 마이너스 67dB 정도를 가정했는데요. 마이너스 67dBm 정도에서 이 단말은 나 좀만 더 이쪽으로 갔다가는 EAP를 통해서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을 못할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하는 이 단말 입장에서의 첫 번째 임계 레벨에 부딪힙니다. 이 접속하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서 이 단말은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요. 패시브 스캔을 합니다. 현재 내가 붙어있는 채널 안에서 듣기만 해요. 다른 여러 채널을 돌아가면서 패시브 스캔도 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것 안에서 이 AP가 보내주는 HPR/SSID야, HPR/SSID야라고 하는 비컨을 포함해서 이 같은 채널 안에서 비컨을 뿌리고 있는 다른 AP의 비컨까지 그냥 동일 채널에 머무르면서 패시브 듣고 있는 패시브 스캔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임계 레벨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요. 나 이제 이 아이하고는 좀 있으면 연결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로밍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로밍 트리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단말은 로밍을 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겠죠? 내가 어떠한 AP로 갈 수 있는지 주변에 있는 로밍 대상 타겟 AP를 찾아야 돼요. 따라서 이 시점 로밍 트리거 포인트 첫 번째 임계 레벨을 지난 다음에 단말이 하는 역할은 하는 동작은 옵채널 액티브 스캔, 즉
다른 모든 채널을 다 돌아다니면서 액티브 스캔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채널을 돌아가면서 어떤 AP가 있는지, 어떤 AP가 HP 아르바 SSID를 뿌리고 있는지 모든 채널을 돌아가면서 액티브 스캔을 해요.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체 채널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HP 아르바 SSID를 뿌리고 있는 AP 네이버 리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액티브 스캔을 하게 됩니다. 모든 채널을 스캔해서 어떤 AP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계속 이동을 합니다. 야, 난 정말 이제 이 AP에 붙어선 도저히 안 되겠어. 두 번째 임계 레벨에 오죠. 저는 이제 이 단말 입장에서 마이너스 70과 마이너스 75인 어느 정도 마이너스 73 dBm을 가정했습니다. 이 아이의 두 번째 임계 레벨로서 이때 이 단말은 내가 그 이전에 액티브 스캔을 통해서 찾아놓은 이 AP 네이버 리스트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겟 AP에 붙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단말들이 로밍을 준비하게 되고 로밍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요. 어느 쪽에서 이 단말은 로밍하기 전까지 시간을 좀 소요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은 전체 모든 채널을 액티브 스캔하면서 이 네이버 리스트를 만들어내거든요. 당연히 이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AP가 실제 다른 타겟 AP에 붙을 때 저희가 서두에 그 단말이 AP에 붙는 과정을 살펴봤죠. 여기서는 우리가 기업체 안에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환경 인프라를 따로 따질 거기 때문에 여기는 802.1x 인증으로 붙는다고 가정할게요. 802.1x에서 굉장히 많은 프레임이 주고받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른 AP로 넘어갈 때마다 1x를 할 거기 때문에 1x 인증을 여기서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그 로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로밍 트리거, 그 다음에 그 로밍 단계, 이것들을 실제 보이스 통신을 하는 것을 예시로 해서 좀 표현한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이스 프레임은 20에서 30ms마다 이제 하나씩 프레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박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이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선 전화기를 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밑에서 이제 수신자가 이제 보면 이 사람은 계속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로밍 타임이라고 하는 곳에 프레임을 로스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우리가 AP1부터 AP2까지 단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게요. 단말은 처음에 붙었을 때 마이너스 65dB 이상으로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난 지금 AP1에 붙어서 정상적으로 쓰고 있어. 첫 번째 임계 레벨 트리거 포인트 가기 전까지 얘는 그냥 패시브 스캔만 하죠. 현재 붙어 있는 채널에 머물러서 이 아이가 지금 보면 첫 번째 임계 레벨이 마이너스 70dB 같은데요. 여기에서 난 이제 로밍을 준비해야겠다. 나는 액티브 스캔을 해야지. 뭘 위해서? 내가 옮겨갈 타겟 AP를 찾기 위한 네이버 리스트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액티브 스캐닝을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마이너스 75dB 정도가 됐네. 난 도저히 이제 얘한테 붙지 못하겠다. 내가 찾은 AP2라고 하는 아이로 옮겨가야지라고 해서 이쪽으로 그 접속 시도를 하게 되죠. 이때 어센티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을 지난 다음에 여기서 뭘 하죠? 802.1x 인증을 하게 됩니다. 802.1x 인증을 하는 동안 여기서 이 프레임들은 다 로스가 되게 되고, 그죠? 여기서 쭉 넘어가서 접속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인증받고 성공하게 되면 이때부터 첫 번째 임계 레벨에까지 시그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AP2에 붙어서 잘 사용하면서 패시브 스캔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그널이 떨어질수록, 즉 SNR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MCS 레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높은 시그널을 만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도 이제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리트라이율도 이렇게 똑같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비컨 프레임도 처음에 잘 봤다가 중간중간에 비컨 미스하는 상황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그죠? 모든 단말들은 조금씩 다 다른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요렇게 시그널 감소되고 MCS 감소되고 재전송률 올라가고 비컨 미스율 생기고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액티브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1x 인증을 하면서 로밍을 넘어가는 시간, 여기에 우리는 긴 시간을 소비하게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두 과정에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죠? 스캐닝하는 과정.
첫 번째 임계 레벨을 거쳤을 때 스캐닝하는 과정, 액티브 스캔으로 바로 전환해서 주변 네이버 리스트를 찾죠. 그 다음에 내가 넘어갈 로밍으로 두 번째 임계 레벨이 왔을 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그 타겟 AP의 어센티케이션, 어서시에이션 신속히 하고요. 그 다음에 802.1x 인증, 그쵸? 입 어센티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4way 핸드쉐이킹 과정, 키 교환하는 과정을 쭉 거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지금 연속되는 장표에서 서로 다른 표현의 장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어디에서 시간 소모가 될 것이다. 액티브 스캔과 1x 인증 과정에서, 그죠? 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로밍 시간을 줄여봐야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자, 이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의 장표에서 계속 이것을 반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요 두 가지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부분 시간을 좀 줄여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회사 인프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인프라 타입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프리시어드 키 기반, WPA2 프리시어드 기반, 그 다음 1X, WPA2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802.1X, 이 두 가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저희가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인프라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오픈 SSID하고 좀 비교해보면 오픈 SSID는 10에서 20ms 만에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신속하게. 프리시어드 기반에서는 여기에다가 4way 핸드쉐이크 하는 과정만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해선 50ms 안에 다 끝납니다. 길어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50에서 80ms 안에 이 모든 과정은 후루룩 끝나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 프레임 로스를 하게 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그랬죠? 150ms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802.1x를 할 땐 프리시어드 키랑 다르게 이 부분이 추가되죠. 그죠? 802.1x 입 어센티케이션 부분, 여기에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보통 500ms 이상의 시간이 여기서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150ms 정도로 로밍을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AP를 옮겨갈 때마다 500ms 이상씩 생기게 되면 사용자는 이 프레임을 500ms 이상 계속 놓쳐가면서 계속 끊기는 것을 느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1X를 쓰더라도 로밍이 필요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게, 즉 민감한 서비스, 리얼타임성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과정에서 150ms 이내 시간으로 줄이게끔 하는 무언가의 어드밴스드 피처와 스탠다드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1X 인증을 씀에도 불구하고 150ms 이내로 로밍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살펴보는 두 가지 계속 앞에서 반복했죠? 어디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타겟 AP를 찾기 위해서 액티브 스캐닝하는 과정, 또 한 가지는 로밍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802.1x 인증에서 생기는 입 어센티케이션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